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증오하고 사람을 배신하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그리워하고 사람을 잊으려 애쓰고 돌아보면 내가 걸었던 길목마다 사람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이 두려운 적도 있겠죠. 차라리 아무도 없는 무인도 같은 데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겠죠.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모두 내 혹이고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죠.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인간관계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일 때도 있겠죠. 타인은 지옥이라는 어느 철학자의 말에 그게 공감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과연 나 혼자서 살아가는 일, 단 하루라도 가능할까요? 세상이 삭막해졌다고, 사람들이 각박해졌다고 말하지만 사실 둘러보면 착한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하나하나 모아봤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도 있고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신문 한 귀퉁이에서, TV 프로그램에서 접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실명을 밝히진 않았지만 여기 담긴 이야기들은 꾸민 이야기들이 아니라 모두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하나씩 읽을 때마다 미소가 지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뭉클한 감동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사는 세상에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싶어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인 중에 큰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만나면 그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줍니다. 볼펜도 주고 메모지도 주고 공책도 주고 가끔은 다 읽은 책도 건네줍니다. 그렇게 뭔가를 남에게 주는 일이 행복하다고, 그래서 늘 큰 가방에 뭔가 넣어 다닌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그의 곁에는 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좋아합니다. 그는 사소한 것을 줌으로써 소중한 사랑을 얻었습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한참을 뒤뚱거리다가 어느 순간 핸들을 좌우로 틀면서 방향을 조정할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페달을 발로 밟거나 떼며 속도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수영을 처음 배울 때에도 발차기 동작부터 시작해 점점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사랑의 기술을 쓴 에리 프롬은 사랑도 후천적인 기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전거 타기나 수영처럼 배우고 익혀야 할 기술이라고 말입니다. 첫눈에 반해 사랑에 푹 빠지면 만사가 착착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는 법, 인내하는 법, 베푸는 법, 배려하는 법을 하나하나 배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과 모든 인간관계의 법칙인가 봅니다. 사람들은 항상 사랑받을 궁리만 하고 있다. 그래서 사랑에 실패하는 것이다.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도 배우고 익혀야 할 후천적인 기술이라면 결국 우리가 가장 열심히 배워야 하는 과목은 받기보다 주는 공부겠죠.
한쪽이 없으면 다른 한쪽도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짝이 없는 벙어리 장갑, 한 짝을 잃어버린 양말, 한 짝이 없는 젓가락, 한 짝을 잃어버린 귀걸이. 이렇게 한 짝이 한 짝을 만나 두 개가 있어야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야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들. 그 중에 어쩌면 우리 사람도 포함돼야 하는 건 아닐까요? 아들이 5살 때 나는 아들 손을 붙잡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교사라는 직업도 남편도 부산에 두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떠나온 것입니다. 선량한 남편이 내 뜻을 존중해 주었고 주말 부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이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아파트의 터전을 잡고 글을 쓰며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외롭고 춥고 고달프던 그 시절, 내 감정의 돌파구는 노래였습니다. 어린 아들을 데리고 종종 동네 노래방에 갔습니다. 노래방에 갈 때 준비물은 스케치북. 아들 재영이는 노래방에 가면 노래는 부르지 않고 노래방 조명 아래에서 그림만 그렸습니다. 단 한 번도 칭얼대지 않고 그렇다고 노래에 반응하지도 않으면서 엄마가 노래하는 동안 그림만 그렸습니다. 그런 재영이가 훌쩍 자라 군에 가게 되었습니다. 입대 며칠 전 재영이가 엄마 노래방이나 갑시다 했고 아들과 나는 오랜만에 노래방에 갔습니다. 재영이는 노래 몇 곡을 예약하고 그 노래들을 계속 불렀습니다. 재영이 5살, 6살 무렵에 내가 노래방에서 부르던 노래들이었습니다. 애모, 흔적, 언젠가는, 부초, 무인도, 꽃밭에서,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엄마가 청승맞게 노래 부를 때 그림만 그리던 꼬맹이 재영이는 사실 귀로, 마음으로 엄마의 노래를 다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들이 재영이의 가슴에 각인된 것입니다. 엄마, 저 키우느라 고생 많았어요. 이젠 꼬맹이 재영이가 아니에요.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제 걱정 말고 편히 지내세요. 친구들과 노래방에도 가고 엄마 기분 풀면서 지내세요. 자식 앞에서 센 척하느라 그날도 나는 노래만 불렀습니다. 대신 청승맞은 엄마에서 즐겁게 사는 엄마로 이미지 변신을 하기 위해 그날은 빠르고 비트 있는 노래들만 불렀습니다. 선배의 남편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은퇴는 영어로 리타이어먼트, 즉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운다는 뜻과 같습니다. 퇴직하는 날, 선배와 선배 남편은 술을 참 많이 마셨습니다. 선배는 진심으로 축하를 보냈습니다. 30년 넘게 한 직장에 그렇게 다닐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축하받을 일이에요. 당신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그런 남편을 둔 나도 복받은 여자고. 남편이 퇴직하면 나 뭐 할까? 라고 묻자 선배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일했는데 이제 실컷 쉬어요. 그러자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돼?
선배는 그게 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세요? 그 후 남편이 여기저기 뭘 알아보고 다니더니 화원을 하겠다고 선언하더랍니다. 농사도 지어보지 않은 사람이 화원을 하겠다니 불안했을 법도 한데 선배는 또 딱 한마디 했답니다. 그러세요? 내가 퇴직금 다 들어먹을까 봐 겁나지 않아? 그러자 선배가 그랬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잖아요. 선배가 그렇게 믿어줘서일까요? 남편의 화원이 그런대로 잘 됐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원예 관련 책도 한 권 펴냈습니다. 물론 돈을 잘 버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나 남편 얼굴이 환해졌고 더 젊어졌습니다. 남편은 선배에게도 늘 말한다고 합니다. 당신도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밀어줄게. 어떻게 밀어줄 건데? 라고 묻자 남편이 대답하더랍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게 밀어주는 거지 뭐. 둘이 서로 마주보고 깔깔 웃었습니다. 선배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맞다. 부부가 서로 밀어주는 게 별거냐? 그냥 말없이 믿고 지켜봐주는 거. 그게 밀어주는 거지. 이른이 넘은 나이에 걸어서 아메리카 대륙을 횡단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 할머니가 아메리카 대륙 횡단을 끝마쳤을 때 세계 각지에서 취재하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과연 어떤 목적으로 대륙을 걸어서 횡단했는지 기자들은 할머니의 거창한 답변을 기대하며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대륙을 횡단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해낼 수 있었답니다. 그렇다면 70대의 나이에 이 할머니는 어떤 마음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걷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린 손자에게서 받은 운동화 한 켤레 덕분이었습니다. 손자가 코 묻은 용돈을 모아 할머니에게 운동화를 선물했습니다. 할머니는 운동화를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걸 자랑하러 친구가 사는 곳까지 한번 걸어가 볼까? 무릎이 아프면 중간에 택시를 타면 되지 뭐. 이렇게 멀리 사는 친구에게 걸어갔던 것이 아메리카 대륙 횡단의 시작이었습니다. 가다가 힘들면 돌아가면 되지 하는 편한 마음이 가끔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꼭 해내고 말 거야 라는 굳은 의지도 좋지만 안 돼도 좋지만 최선은 다해봐야지 하며 어깨에 힘을 빼는 것이 더 좋은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 거창한 목적보다는 그저 즐겁게 내가 할 일을 하겠다. 기쁘게 사람들을 대하겠다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면 어떨까요? 너무 무거운 각오는 자칫 출발부터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너무 엄숙한 결심은 자칫 자괴감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손자가 선물한 운동화를 자랑하려고 아메리카 대륙을 걷기 시작한 할머니처럼 가벼운 결심으로 걸어가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런대로 최선을 다하니 좋고 이렇게 편안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뜻밖의 성과를 이루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